그래서 잘못된 가정은 개별적 구성원의 지능이 조직의 지능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개인들을 많이 채용하면 똑똑한 성과, 똑똑한 조직이 될 것 같은데 한 개인의 똑똑함과 집단 지성, 집단 지능, 뭐 아무튼 이런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인재상은 이렇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미소를 잘 짓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다정한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 다 채용되겠네요. 그죠? 다정한 사람이니까. 사우스웨스트는 이렇게 또 기업 문화가 펀이에요. 펀. 그래서 면접할 때 사람은 웃기면 걔는 합격되고 웃기지 못하면 불합격되고 이런 회사예요. 그 파일럿이 이렇게 멘트를 날리잖아요. 지상 몇 미터고 지금 현지 도착 시간은 몇 시고 온도는 몇 도고 이런 거 들으면 그 파일럿이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 감동적인가요? 틀에 박힌 메시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냐면 전 좌석이 흡연석인 관계로 흡연석이 아니라 금연석인 관계로 담배를 피우고 싶은 분은 창문을 열고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가서 신선한 공기와 함께 담배 한 대를 피우시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뻔하잖아요. 그죠? 그런 비행기를 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아주 단거리 그 비행사이면서 굉장히 항공사가 막 주춤주춤하는데 우리가 계속 고속 성장하는 이유,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자, 이제 브리콜레리앙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을 지금 구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의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었죠. 르네상스형 인간이죠. 맥가이버도, 요즘 맥가이버 향수가 좀 있는데 다시 한번 재미있을 텐데, 그죠? 네. 한국에서는 이 다산 정약용이 짧은 기간에 500권인가 600권의 책을 썼는데 어떻게 그때 컴퓨터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썼을까?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님이 쓰신 다산 지식경영법에 보면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 체계화,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들을 분류하는 이 분류의 대가, 분류한 다음에 그 분류한 걸 또 다시 편집해가지고 새로운 책으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분류 편집, 그러니까 편집 마술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편집 대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가 이게 스페셜리스트 트랙이고 이게 제너럴리스트 트랙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넓이고 이게 깊이거든요. 그럼 넓이도 없고 깊이도 없는 이런 애들은 이제 하수 꼬봉에 해당하죠, 그죠? 그다음에 한우물 파는 이 은둔거사들이 이제 스페셜리스트고 넓게 아는데 결정적인 하나를 모르는 이런 제너럴리스트 잡사도 있고 이거야말로 이제 넓게 깊게 하는 무림 지존에 해당하는 오야봉이라든지 고수 이런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깊이 판 다음에 옆으로 가든지 넓게 판 다음에 깊이 파든지 아무튼 전략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창의력과도 직결되는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경험입니다. 여기가 땅에서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꿈꾸고 있는 비전이나 욕망 이런 거, 하늘을 향한 미래를 향하는 거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창의성은 사람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곱하기 하늘로 향하는 욕망을 곱하면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천지인 공식으로 그냥 창의성 공식을 만들어 본 건데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말고 그런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창의성은 두 가지 이상을 연결시켜서 연속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데 그러려면 두 가지 이상을 연결시킬 재료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창의성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경험의 풍부성,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많이 하죠. 근데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이유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을 100권 읽은 사람하고 1권 읽은 사람 누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냐면 당연히 100권 읽은 사람이 많이 내겠죠. 그리고 산전수전 우여곡절 다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의 레퍼런스, 그 두께가 교양의 두께이고 교양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일수록 크리에이티비티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여기 garbage in, 쓰레기가 들어가면 garbage out, 쓰레기가 나온다. 이것은 기고만장한 법칙이에요. 기고만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가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방대하게 읽고 들어가야 아이디어가 나오지. 그냥 부랴부랴 일상적인 생각 갖고 들어가서
회의가 끝나면 심각한 회의가 들잖아요. 그죠? 그 회의의 결론은 항상 열심히 하자. 뭐. 그리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전국 검토 능력 경중대회를 하고. 응?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물어보면 검토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책상을 세게 치면서 물어보면 적극 검토해보겠다. 늘 검토하고. 네.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No Action, Talking Only의 약자인 건 아시죠? 액션을 안 하고 토킹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요, 사자성어 중에 물극 필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여곡절, 산전수전 이렇게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경험하다가 극에 달하면 이제 반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도 어떤 전문성이라는 것도 한 분야에 굉장히 깊이 팠다가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가 두껍게 쌓이면 그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아이디어도 막 나오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지식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간 것도 극이거든요. 그 극에 달하면 다시 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물극 필반이라고. 바다도 물이 다 흘러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그죠? 네. 물이 왜 바다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 아주 쉬운 건데.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다 모든 세상의 온물이나 물들이 다 바다로 모이잖아요. 그죠? 바다가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가 안 받아주는 거 봤어요?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주려면 이렇게 높은 데가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늘 자세를 낮추는 것이 높이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도 세계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로 계속 군림을 하잖아요. 그죠? 오프라 윈프리가 이름이 5% 부족하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예요. 늘 자기는 5%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고. 좀 썰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전문성의 상당 부분은 이 실천적 지식에 해당합니다. practical knowledge. 그래서 여기 체험적 지식, 개성 기술적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만이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독창적인, 독특한, 특수한 상황에서 자기가 겪었던 지식, 이런 게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얘기하는 idiosyncratic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에서 경험한 지식, 임상 지식. 이게 이제 실천을 통해서 성찰하면서 자, 이 상황이 달라지면 특정한 지식이 A라는 상황에서는 통용됐었는데 B라는 상황에서는 통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식을 우리가 일리 있다고 그러죠. 일리. 예? 그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근데 일리가 진리로 바뀌는데 진리가 영원히 진리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만 진리로 통용되는, 또 다른 진리에 의해서 공격받고 또 다른 진리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또 너무 강제로 하면 이게 무리가 되죠. 진리, 일리, 무리라는 책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실천을 한 다음에 리플렉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플렉션이 이따가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실천하면서 리플렉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적 지식을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터넷이 우리를 더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인텔리전스가 인터랙션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셜 플랫폼에서. 그래서 인텔리전스도 이제 인터랙션 기능이다 해가지고,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트워크 오브 엑스퍼트니까 엑스퍼트 전문가 네트워크에서 서로 함께 워크 투게더 일하면서 갖고 있는 소셜 스킬이 바로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IQ가 높은 사람들이 소셜리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은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차력 빌려다 쓰고, 그죠? 그래서 connected specialization이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connected, 연결된 전문성.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티 스페셜리스트라고도 하고, 하이브리드라고도 하고, 버서타일리스트라고도 하고, 가산,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라고도 하고, 통섭, 융합, 또 북극인재, 남극인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북극인재가 머리 똑똑한 애들이고요. 남극인재가 북극인재들의 발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재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길거리에서 스트리트 스마트는 남극인재가 더 많다는 거고.
화초는 비닐하우스 속에 화초는 비닐하우스가 벗어서 바람에 날아가면 얼어 죽잖아요. 근데 잡초는 뽑아도 살아나는 원동력은 잡초는 그 TRB라고 있는데 TR 탑과 루트의 비율이 8대 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대 8이죠. 2대 8. 그러니까 루트가 8, 탑이 2. 그러니까 잡초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20%, 안 보이는 80%가 뿌리라는 건데 결국 이게 이제 안 보이는 뿌리에 해당하는 게 암묵적 지식이죠. 아까 손맛에 해당하는 거 지식은. 근데 겉으로 우리가 문서화시킬 수 있는 지식은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20%를 우리가 이제 사이버에서 공유할 수 있고 나머지 80%는 이제 효율화시키면 프로세스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 프랙티스에 숨어져 있는 숨은 노하우들을 우리가 이제 희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안철수 교수님도 이렇게 A자형 인재 이야기를 했죠. 각자의 전문성을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소통이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이렇게 소통하는. 그래서 요즘 더더욱이 창조와 연결돼서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도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면 그건 의미 없는 전문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리퍼폴스하고 리믹스를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slideshare.net에 가면 키워드로 크리에이티비티를 딱 치면 누군가가 창의성에 대해서 엄청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음악까지, 배경음악까지 쫙 깔려 있고 그 주소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창의성이라는 거를 강의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자료의 일부를 갖다 쓰고 물론 레퍼런스를 달아주고 나의 목적으로 재목적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러닝 리소스들을 리믹스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엮는 놈이 인자다. 이게 오늘날의 화두예요. 뭔가 새로운 건 없다. 남과 다르게 엮으면 새로워 보이는 거다. 이런 거죠. 제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만든 거 별로 없어요. 다 주워가지고 엮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소주 정수기가 있는데요. 물통 대신에 이렇게 소주를 엎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거 누르면 정종이 나오고 파란 거 누르면 청아가 나오고 이런 개발을. 제가 진로는 참이슬 진로가 개발한 거잖아요. 정수기는 웅진 코웨이에서 개발한 거고. 저는 소주 개발 기술, 정수기 기술은 없지만 남이 만든 걸 보고 엮는 기술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최근에 소주 가습기를 하나 개발했어요. 그래서 물통 대신에 소주통을 이렇게 엎어놔가지고 이걸 틀어놓고 주무시면 아침에 출근이 불가능한 이런. 그래서 뭔가 창조가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감수성입니다. 감성은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타인의 불안감, 타인의 불편함, 타인의 불만족스러움을 공감하는 능력이거든요. 제가 소주 가습기를 개발한 사례를 왜 말씀드린 거냐면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사람들의 불안함, 불편함, 불만족스러움 이걸 제가 감성으로 포착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모르는 국민을 궁휼히 여겼잖아요. 그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감수성이에요.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사 어떻게 하면 소주를 기체 상태로 마시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가습기를 개발해가지고 기체 상태로 소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소주의 시장이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미 포화 시장이지만 사람의 감성을 포착해가지고 욕망을 자극하면 시장은 무한대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주워다가 엮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하면 이제 변화, 혁신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리고 새 양날개처럼 감성만 있으면 안 되고 이성도 있어서 이렇게. 하나가 부러지면 날아갈 수 없는 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제까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얘기했고 합리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측면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최근에. 예를 들면 행동경제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이쪽에는 계단이 있어요. 그 동영상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올라가겠어요. 다이어트를 하시지 않을 분들은 다,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교육시켰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된다. 계단을 올라가야만 건강에도 좋고 다 교육받고 끄덕끄덕 했는데 돌아가서